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가는데 썸은 0이고 0인 상태로 기억을 해두고 썸을 여기다가 꺼내놓는 상태예요. 여기다 썸을 0을 꺼내놓고 그러니까 연필로 하면 편한데 여기다 썸을 꺼내놓고 1, 2, 3, 4, 5, 6, 7, 8, 90 갈 동안 처음에 1 들어갔는데 썸은 0이니까 0 불러와서 1 더하기 0은 1 그럼 썸을 바꿔줘야겠죠. 여기 썸은 1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2가 i가 2 되니까 이렇게 가서 또 2랑 썸은 지금 1이니까 1 더하기 2는 3 놔두고 다시 i는 3 불러가서 3 더하기 3은 6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는 저희는 썸을 0부터 시작해서 계속 1, 2, 3, 4, 5, 6, 7, 8, 90을 더해준 거지만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1부터 10까지를 더한 꼴이 되는 거죠. 코드가 그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똑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를 짠 거예요. 좀 더 편하게.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헷갈릴 펑션입니다. 함수.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A부터 B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그냥 요거는 1부터 100까지 더했잖아요. 1이 A고 100이 B인 거예요. 그러면은 펑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함수니까 펑션 선언을 하고 펑션의 이름 나는 이거 한글로 해야겠다. 함수의 이름 이렇게 하고 인자 1, 인자 2. 인자가 뭐냐면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을 만들 때 넣어야 될 소스. 칠리 소스랑 발사믹 소스가 있는데 이걸 탁탁 넣으면 이쁜 맛있는 피자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예요. 소스 2개. 이게 칠리 소스고 이게 발사믹 소스인데 이 함수의 이름은 피자 만들기예요. 그렇게 하면 이 함수가 그냥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좀 딴 걸 해볼게요. return 맛있는 피자. 피자 만드는 중. 자, 이걸 설명해 드리면 이제 펑션을 쓰면 나중에 여기다가 저희가 원하는 이게 여러 개 돼요. 소스는 항상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소스가 한 개일 수도 있고 한 개만 넣으면 이거 빼야겠죠 이렇게. 근데 소스가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일단 2개로 할게요. 그럼 하나, 2개를 넣어요. 그럼 여기서 뭔가 코드를 통해서 칠리 소스와 발사믹 소스로 피자를 맛있게 만드는 거를 코드를 짠 다음에 리턴이 영어로 돌려주다니까 얘가 맛있는 피자 나왔다고 딱 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가 주문을 해야 되니까 주문은 어떻게 하느냐. 피자 만들기라는 펑션을 불러요. 만들기. 근데 여기다가 칠리 소스랑 발사믹 소스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여기에 이거를 소스 1번이랑 소스 2번으로 할게요. 넣을 때는 이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틀이고 만드는 틀이고 여기에다가 피자 만들기를 불러서 칠리 소스를 넣고 발사믹 소스를 넣고 세미콜론 딱 찍으면 이제 얘가 피자 만들기 틀을 가져와 해서 가져왔어 하면은 칠리 소스 발사믹 소스 넣을게 이렇게 하면 요게 여기 들어가서 뭔가 코드로 맛있는 피자를 만든 다음에 리턴을 맛있는 피자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자를 받아야 돼. 받아야 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변수 그냥 아무거나 만들면 돼요. 위에다가 변수 만드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변수 피자 이렇게 해놓고 선언을 해둔 다음에 얘가 리턴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상 이게 사실상 이걸로 대치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요걸 뱉었으니까 이거는 요게 맛있는 피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함수의 결과값이 이 함수 전체가 돼요. 그러니까 틀을 만들어서
치즈소스 발사믹 딱 넣으면 이게 바로 맛있는 피자가 되는데 이거를 받는 방법은 여기다가 피자 해서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밑에서 콘솔 로그로 이렇게 찍어버리면 당연하게 칠리 소스랑 발사믹 소스를 넣은 맛있는 피자가 피자라는 PIZZA라는 배열에 들어가서 나오겠죠. 배열이래. 변수에 들어가서 나오겠죠. 이렇게. 알겠죠? 이런 방식이에요. 잘 기억을 해두시고 어려운 걸 합시다.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저희는 1부터 100까지니까 아니라 이제는 A부터 B까지를 다 더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필요한 게 sum이라는 변수겠죠. 저희가 담아둬야 되니까 su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function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이거는 무슨 함수야? 이거는 피자 만들기 함수가 아니라 이거는 다 더하는 함수야. 그래서 그냥 제가 이름 마음대로 붙인 거예요. 아무거나 붙여도 돼요. 자기 이름 넣어도 되고. 근데 왜냐하면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코드를 볼 거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걸로. 저는 그래서 add all이라고 했거든요. add all이라는 피자 만들기 비슷한 걸 만들 거야. 근데 소스는 뭐야? A랑 B로 할 거야. 뭔가를 만들 건데 그 재료는 A랑 B야. 그래서 그 A랑 B를 주면 뭘 만들 건데? 라고 물어보면 포문을 돌릴 건데 변수는 i부터 시작해서 i의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가는 게 아니라 i는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갈 건데 하나씩 증가하면서 갈 거야. 근데 증가할 동안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그 i를 sum에다 더하는 거야. 이거는 아까 위에 거랑 똑같죠?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랑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건 똑같은데 그냥 1이 a로 바뀌고 100이 b로 바뀐 거 그냥 그거 차이야. 그렇게 해서 return sum 다 만든 결과 값을 너한테 반환을 할 거야. 맛있는 피자를 너에게 줄 거야. 이 얘기예요. 만약에 근데 중요한 게 실수를 할 게 보통 이런 실수를 해요. 폼은 돌렸으니까 여기다 놓으면 되겠다. 이러면 결과 값은 1부터 100까 1이랑 100을 넣었으면 아까 똑같은 1, 2, 3, 4, 5, 6, 7, 8, 90부터 쭉 해서 100까지 찍혀요. 그냥. 왜냐하면 포르프가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방법문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 버리는데 그 안에다가 이걸 넣어버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도는 함수면 총 100번을 그냥 리턴 썸 계속 하는 거예요. 1 들어오고 리턴 썸 하고 2 더하고 리턴 썸 하고 3 더하고 리턴 썸 하고 그게 아니라 저희는 다 더하고 난 다음에 결과값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포르프의 바깥에 넣어줘야 제대로 작동을 해요. 그러면 다 만들었으니까 기계를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값을 넣으면 돼요. 아까 했던 방식과 똑같이 할게요. 그럼 피자에 넣을 건데 피자를 선언하고 피자에다 저희가 만든 걸 넣으면 돼요. 이렇게 add all이라는 이름을 가진 피자 만들기 기계인데 소스는 1과 10이야. 그럼 1이 들어가면 1이 A에 들어가고 10은 여기 B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1은 1, 10이잖아요. 기억해두세요. A는 1, B는 10 I는 1부터 B는 10까지 그러니까 I 플러스 I가 하나씩 증가해요. 그러면 처음에 1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1 들어가서 sum이 0이니까 1 더하고 그러면 sum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10까지 똑같이 계속 하는데 아까랑 똑같이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랑 똑같이 그 행동을 A랑 B로 나누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를 여기에 1과 10을 넣어주고 세미콜론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return sum이 총 A부터 B까지 더한 값을 우리에게 반환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거를 피자라는 변수에다 담아서 마지막으로 피자를 출력을 하면 똑같죠. 1부터 10까지 더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했으면 아까 5050이었죠? 5050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 원래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코드는 항상 공개를 하니까 보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연필로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연필로 옆에 적어두는 거예요. 귀찮더라도 한 줄 한 줄 한 줄 다 적어놓고 첫 번째 횟수는 썸이 0이야. 근데 i가 1이야. 그러면 i랑 1이랑 0 더한 거는 1이야. 이렇게 적어놓고 다음 차례는 i를 2로 변환시켜서 썸은 1이겠죠. 더하고 3. 3이랑 3이랑 더하면 6. 뭐 이렇게 연필로 계속해서 밑으로 적어나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복습을 했어요. 와,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스트링, 문자열인데 숫자보다 훨씬 더, 이것도 아마 지난 시간에 조금은 했을 건데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다루게 될 타입입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숫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글을 올리지 숫자를 올리잖아요, 웬만해선. 잘만 다루면 누군가가 정형화, 정리를 해놓지 않은 데이터도 내 입맛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의도치 않게 막 이상하게 막 엄청난 글을 적었다 해도 저희가 딱 스트링만 잘 써서 분리를 하면 이쁜 글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원하는 단어만 뽑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그 문맥에서 내가 원하는 단어가 몇 번째로 시작하는가도 알 수 있는 거고, 그 문자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 저희가 말하는 문자들이 모인 거를 문자열이라 하거든요. 헬로 월드처럼 HELLOWORLD가 합쳐진 거죠. 그게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문자열을 실습을 할게요. 아까랑 똑같아요. 아이고. 자, 이게 코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건데, myString이라는 변수에다가 hello world라는 그 문자열을 담았어요. 담은 다음에 콘솔 로그를 4번을 할 건데, 처음에 mystring.length가 찍히죠. 이거는 뭐냐면 이 문자열이 총 길이가 얼만가 그걸 뜻하는 거고,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to uppercase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다 대문자로 치환을 했을 때 어떤 문자열이 나오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to lowercase는 이건 다 이미 자바스크립트에서 만들어 놓은 함수예요. 그러니까 mystring의 to lowercase는 이게 원래 로어케이스지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놨으면, 이렇게 놓은 상태라면 이게 이렇게 치환돼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index of이 5가 시작하는 위치예요. 5가 시작하는 위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면 안 되고 여기가 0입니다. 0, 1, 2, 3, 4 이렇게. 그러면 맞죠? 컴퓨터에서는 항상 수를 셀 때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해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그게 왜 그런 걸 많이 쓰는 거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보면은 10이 왜 나왔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10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이렇게 되면 4자리를 추가했으니까 14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uppercase 이걸 다 대문자로 바꾼 거, 이거는 원래 그대로인데 제가 임의로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소문자로 바뀌었죠. 근데 5가 왜 마이너스 1이냐고 물어보면, 만약에 여기에 5가 있으면 5가 찍혀요. (5의) 위치가 찍히는데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해요.
그 문자열에 내가 지정한 문자열이 없으면 이게 엄청 유용한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예제에 있거든요. 자, 한양 유니버시티 like 라이언 했는데 이 스트링을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인덱스 오브를 해서 에리카를 찾았어요. 근데 여기 문자열에 에리카가 없죠. 그러면 -1을 출력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index of이라는 함수가 아까 return을 한 거예요. 그냥 return 맛있는 피자를 한 것처럼 얘도 return 뭐 값을 위치를 return 한 거예요. 그러면 그 return한 값을 이게 만약에 에리카가 지금 위에 없잖아요, 문자 중에. 그럼 뭘 출력해요? -1을 출력하거든요. 그러면 는을 해서 -1 이렇게 해주면 if문 조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위에 스트링에 에리카라는 단어가 없으면 이걸 해줘 라는 얘기예요. 에리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뜨죠? 근데 여기에 제가 만약에 넣으면 안 떠요. 존재하니까. 그럼 존재하면 또 띄워주고 싶어요 하면은 else를 만들어서 똑같이 하면 돼요. 에리카 존재해. 됐죠? 마찬가지로 지우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또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거 나중에 그러니까 대문자랑 소문자 비교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링 중에 슬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스가 뭐예요? 이렇게 탁 쪼개는 걸 슬라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슬라이스 뭘까? 슬라이스 월드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이런 문자열을 넣었어요. 한양 유니버시티 에리카 like 라이언을 넣었어요. 근데 제가 슬라이스를 2를 했어요. 그럼 디폴트로 여기에 뭐가 담기는데 이건 그냥 문자열 끝까지. 이건 안 써도 돼요. 2만 쓰면 문자열 끝까지 안 써도 돼요. 그럼 2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몇 번째? 첫 번째가 아니고 0번째.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부터 찍는 거예요. 이부터 이렇게 쭉 끝까지. 그럼 이거는 여기부터 시작하는데 10까지만 가는 거예요. 위치 10까지만. 요렇게. 이건 끝까지 다 찍은 거고 이게 2니까 2, 3, 4, 5, 6 공백 세고 7, 8, 9 10 앞까지 했네요. 10 앞까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쓰이는 것들 중 하나고 아이고. 그리고 더 많이 쓰일 것 이건데 보면 제가 이렇게 쉼표를 넣어놨거든요. 안녕, 반가워, 하하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이 문자열에서 안녕, 반가워, 하하라는 문자열을 빼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이 뭐예요? 쉼표죠. 그럼 쉼표를 중심으로 이걸 스플릿하는 함수가 있어요. 쪼개는 거.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태그를 먼저 출력해보면은 이게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리스트라는 배열을 만들어서 리스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태그라는 아까 만든 여기 넣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점 스플릿하고 여기에 이렇게 문자를 쓴다는 표시를 해놓고 콜론을 쓰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쪼개서 배열로 넣어요. 배열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또 이거 다음 슬라이드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뉘었죠. 0번째 안녕이 들어갔고 반가워 들어갔고 하하 들어갔어요. 물론 여기 공백이 있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됐습니다. 공백을 넣으면 깔끔하게 잘리죠. 공백을 빼면 아까처럼 앞이 뜨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여튼 이렇게 이용해서 자를 수가 있어요. 문자를. 알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나중에 페이스북 태그를 뭐 가져오는 뭐 이런 비슷한 걸 만들어 볼 텐데 여튼 이렇게 해서 스트링은 문자열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음, 어레이는 배열인데요.
배열은 변수가 뭔가를 담고 있는 상자라면 배열은 그 상자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0부터 시작 0,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렇게. 배열은 인덱스라는 게 아까 인덱스 오브가 있었잖아요. 함수 중에. 인덱스가 위치 값이에요.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이게 몇 번째인가? 0번째, 1번째, 2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배열을 선언하는 방식은 또 매우 다양해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과 상황에 맞게 그냥 선택을 하면 돼요. 사실상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인덱스는 늘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4라는 배열은 인덱스 0, 1, 2, 3까지 가지고 있는 크기가 4개죠. 4인 배열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0, 1, 2, 3까지 위치를 가지고 있는 크기가 4인 배열이에요. 헷갈릴까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이렇게 똑같은 의미예요. 인덱스 위치 0, 1, 2, 3 0부터 3까지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크기가 4인배열 길이가 4라는 얘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그걸 하면 배열을 들어가서 보면은 자 여기에 아이고 잠시만요. 이제 새로운 배열인데 보면 지금 배열이 막 있죠? 코드를 볼게요. 일단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다 풀면 이렇게 그냥 대괄호라고 하나? 중괄호라고 하나? 여튼 이렇게 괄호를 꺽쇠가 달린 괄호를 이렇게 네모 괄호를 친 다음에 그 안에다가 2, 1, 4, 7, 5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냥. 근데 여기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true, false라고 불리언을 넣어도 되고 여기에 지우를 넣어도 돼요. 문자를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근데 지금 편의상 일단 2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빈 배열을 생성하는 거예요. 값을 아무것도 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직 들어올 값이 뭔지 모를 때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그 값을 정해야 되면 이미 값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빈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이고 요 밑에를 보면 똑같아. 이거랑 이것도 똑같은 거. 빈 배열을 생성하는 거. 요거 new array 한 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그냥 괄호 표시. 빈 배열을 생성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숫자를 넣는 건 당연하게 크기가 5겠죠. 인덱스는 4까지 0, 1, 2, 3, 4 총 5개니까 크기가 5인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강 만들었다 치고 찍어볼게요. 콘솔 로그 my array 하면 당연하게 array가 5개인 게 찍히는데 0이 false인 이유는 뭘까? 어쨌든 2, 1, 4, 7, 5가 들어갔어요. 그쵸? 그리고 콘솔 로그 my array 여기 안에 지금 2가 들어갔거든요. 이건 뭐냐면 my array에서 2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0, 1, 2, 4를 가져오는 거예요. 위치 값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배열의 위치 값 넣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4, 0, 1, 2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2를 넣게 되면 당연하게 4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3을 넣으면 7이 나오죠. 0, 1, 2, 3, 4니까 그쵸? 그리고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2를 지정해 놓으면 이게 지금 2가 현재 0, 1, 2니까 4잖아요. 4에다가 false를 넣으면 돼요. 그냥 false 말고 뭐를 넣었으면 뭐가 끼죠? 중간에 뭐가 꼈어요?
다음에 이건 아까 제가 그냥 출력한 거. 그러면 이 배열 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일단 요거를 다 없애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오름차순, 이거는 내림차순. 이걸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선. 원래라면 sort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바꿔야 돼요. 뭐 다른 것도 뭐 라이브러리가 있고 뭐 C++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기능이 다 있지만 그래도 자바스크립트에서 뭘 할 수 있냐면 간단하게 myArray를 선언해놨잖아요. 여기다가 안 보이니까 내릴게요. 이렇게 내리고 지금 21475는 정렬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sort하고 이렇게 괄호를 하면 sort가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sort만 하는 게 아니라 sort를 하고 치환을 시켜요. 그 원본 배열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sort를 해서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sort한 값을 다시 여기 넣어요. 이 sort는. 그래서 출력을 하면 저희가 이렇게 sort를 하고 그냥 myArray만 출력했을 뿐인데도 이미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넣는 거예요. 거기다. 원본 배열에. 그러면은 리버스란 게 있는데 이거는 당연하게 지금 있는 배열을 순서와 관계없이 그냥 뒤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왜 오름차순이냐면 이거는 왜 내림차순이냐면 이미 오름차순 정렬한 다음에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내림차순인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그냥 바로 한 번에 한 큐에 이거를 내림차순 하고 싶어 이러면 간단하게 여기다가 reverse를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요.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매우 간단한 방법이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태그 분리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해병대 에리카 멋진 사람 머사 오기 화이팅이 있어요. 태그가 다 해시태그로 돼 있어요. 이걸 누가 썼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혹은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머라면 이게 DB에서 왔는데 DB엔 이렇게 저장될 건데 이거를 DB에다가 쏴줄 때 저장이라고 쏴줄 때 이렇게 저장한 것보단 내가 이미 뭐 잘라서 아까 만든 배열처럼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아까 스플릿 했잖아요. 스플릿은 문자를 기준으로 쪼개는 거. 샵을 기준으로 쪼개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제가 이건 변수예요. 그냥 태그 해도 돼요. 태그 이렇게 해도 돼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태그스 언더바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스플릿한 거를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 분리가 돼서 잘 나오죠? 근데 이게 지금 형태가 뭐예요? 배열이거든요? 스트링 배열인데 이거를 그냥 다 뿌려주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배열로 잘랐는데 내가 이쁘게 확인하고 싶을 때 혹은 DB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내가 임의로 잘라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이쁘게 보여주게. 이렇게 태그는 이렇게 안 붙어있고 다 뜯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쁘게 누르면 그 태그 보이게. 그러니까 출력을 할 건데 그럼 이번에 또 포문을 쓰는 거예요.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뭐예요? i는 1에서 시작을 하는데 1에서 어디까지? 왜 1에서 시작을 하냐면 지금 이게 보면 0이 비었어요. 앞에 샵이 없기 때문에. 샵이 있기 때문에. 요 앞에도 한번 자른 거예요. 빈 공간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건 1부터 7까지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7을 써도 되지만 우리는 DB에서 뭐가 날라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DB에 여기 더 붙어서 날라올 수도 있는데 샵이 태그가 100개가 날라올 수도 있는데 여기 7 하면 안 되니까 태그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스트링 하면서 길이는 .length를 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tags.length를 하면 현재 날라온 제가 만든 이 배열의 길이가 날라와요. 8인가? 8이겠죠? 여기 length 찍혀있네. 8이겠죠? 그러면 저장을 하고 그럼 i가
1부터 8 전, 지금 이게 이렇게 있어. 8 전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게 붙으면 8까지. 이거면 등호가 빠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태그의 배열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개개별로 하나씩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i가 1부터 7까지 도니까 요 i를 요 태그 배열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비슷한 게 뭐가 있었어요? 이것처럼 괄호 안에 위치 값을 넣으면 그 값을 리턴해 주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넣게 되면 저장을 하고 돌리면 이렇게 이쁘게 출력이 됩니다. 네, 이게 태그를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이 쓰이지만 지금 이게 대표적인 예니까 보여드린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태그 분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분리하는 거는 스플릿 하나만 쓰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포르프랑 이거 랭스를 얼마나 잘 쓰는가. 모를 수도 있어요. 보고 어떻게 출력해야 되지 모를 때는 일단은 콘솔에 찍어보면 돼요. 그럼 뭐 날라올 거예요. 보면은 랭스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딱 나와요. 보면 그럼 그냥 가서 랭스 쓰는 거예요. 저도 이거 문법 다 몰라요. 이거를 가르쳐야 되니까 공부를 한 거지 다 모르는데 그냥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포문이랑 if문만 잘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때그때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여튼 그래서 배열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오브젝트를 할 건데 이게 가장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특히 처음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데 머리에 그림을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면은 쉬운 개념이에요. 자바스크립트를 잘 사용하려면 오브젝트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한 객체 지향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익숙해야 돼요. 객체 지향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야 돼요. 어렵지 않고 근데 마냥 쉽지도 않은 약간 까다로운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를 하기 전에 객체 지향은 이렇게 OOD라고 표현을 해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라고 하는데 객체 지향이 뭐냐면 고급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능력 중 하나이며 객체 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잘할수록 이게 코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추후에 내 코드를 누군가 바꿔야 될 때 유지 보수가 엄청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트렌드는 다 객체 지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모든 언어들이 요즘 나오는 모든 언어들이 함수형 언어도 있지만 그래서 객체가 뭐냐면 데이터와 그러니까 이게 정의예요.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연관되는 동작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속성 중에는 프로퍼티와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프로퍼티는 객체의 속성 값을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속성 값을 나타내기 위한 특별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듣기만 들으세요. 메소드는 객체 안에 선언되어 있는 함수 같은 거예요. 함수를 그냥 객체 안에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펑션에서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거기다 그냥 저장을 해서 같이 뭉뚱그려서 파는 거예요. 어디다. 그래서 근데 이미 우리는 객체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myString이라는 걸 했을 때 그냥 저희는 myString 한 다음에 는해서 쌍따옴표하고 스트링 넣었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객체를 만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웬만한 거 다 객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객체의 요소 중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length라는 걸 출력하게 되면 그 스트링의 길이가 출력이 되는 거고 또 to uppercase라는 함수를 썼잖아요. 이렇게 가로해서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to uppercase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을 때 자, 300이랑 지우가 뭐냐면 300은 제가 최대로 낼 수 있는 속력이고요. 지우는 제 이름이에요.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차는 최대 속력을 300으로 낼 수 있고 제 이름은 제가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운전자 이름은 지우예요. 그러면 오브젝트를 선언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뭐야 왜 이렇게 높아? 오브젝트는 변수 한 다음에 new 오브젝트하고 가로치면 돼요. 이거 대문자고예요. 그 가로치면 마이카는 이제 그냥 변수가 아니라 오브젝트가 된 거예요. 그냥 빈 거. 빈 자동차 같다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다가 mycar.maxspeed 이거 제가 정한 거예요. 그냥 스피드 해도 돼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저는 최고 속도를 적을 거니까 max speed라고 적어 놓으면 여기에 갑자기 완전 빈 차에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글을 쓴 거예요. 최고 속도는 300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mycar.driver를 지우라고 해놓으면 갑자기 누구가 와서 내 차에다가 그냥 드라이버는 윤지우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써서 여기서 불러온 거예요. 콘솔.로그에서 mycar.maxspeed를 하면 지금 생성된 mycar라는 내 차에서 그 최고 속도와 운전자의 이름을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이때까지 배운 타입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어디 한 곳에서 뭉쳐서 저장을 한 거예요. 자동차에는 기어도 있고 엔진도 있고 뭐 핸들도 있고 뭐 여러 개 바퀴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다 떼서 배웠는데 지금 자동차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한 번에 다 합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출력을 하게 되면 300과 지우가 떠요. 그럼 마이카를 출력해 볼게요. 마이카를 쓰면 지금 배열이랑 약간 다르죠. 배열은 요거였는데 오브젝트는 요거예요. 열어볼게요. 드라이버는 지우고 맥스피드는 300. 뭉뚱그려서 저장한 거예요. 그냥 오브젝트를.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도 함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함수와는 약간 개념이 다른 거지만 메소드라고 부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냥 함수를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차를 만들었는데 아까 누군가가 와서 최고 속도를 300으로 했고 또 누군가 와서 드라이버를 윤주로 적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 함수가 뭐냐면 콘솔 로그에 now driving 이 차는 운전되고 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 그 버스에 이렇게 3102번이면 이렇게 전광판에 딱딱딱 뜨잖아요. 그 함수예요. 그냥 바꾸자. 310이라 쓸게요. 3102가 now driving이라고 쓰면 지금 310 운행 중입니다 라는 표시거든요. 그거를 누가 전광판에 와서 딱 위에다 붙인 거예요. 내 차에다가. 그러면 함수 쓰는 건 똑같아요. mycar.drive는 함수 이름, 아까 피자 만들기 그 함수 이름, 그리고 조금 다른 구조인데 눈에 익으니까 계속 하다 보면 는 펑션 한 다음에 괄호치고 대괄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그리고 쓰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게 mycar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 mycar에다가 점 아까 제가 드라이브라는 걸 넣었죠. 함수 이름 여기 보면 드라이브니까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면 돼요. 그냥 원래 함수 호출하는 것처럼 310이 나우 드라이브 뜨죠. 이게 계속 깜빡이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가 전광판을 달아놨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오브젝트의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조금 심화된 걸 해볼 텐데 이거는 그냥 그거고 그렇게도 잠시만요. 함수를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는데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우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까 만든 건 똑같은 건데 오브젝트 선언하고 맥스피드 넣고 드라이버 넣고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mycar2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는 바로 오브젝트 표시를 하고 여기다가 맥스 스피드는 400 하고 콤마 하고 드라이버는 dim 하고 콤마 하고 드라이브 펑션은 console.log에 now driving again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으면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뜨죠? 그대로 한 거고, 요것도 보면 아까랑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펑션에 재료가 없죠. 아까 티자 만들 때 소스 2개 제가 소스를 넣어줄 거예요. 소스 2개. 소스는 뭐냐면 스피드랑 타임이에요. 속도랑 시간. 거속시니까 뭐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거리가 나오겠죠. 총 달린 거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콘솔 로그에 찍어줄 거예요. 그러면 드라이버의 펑션을 만들었는데 소스로 스피드랑 타임을 받았어요. 받고 저희가 하는 행동은 피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는 코드는 그 스피드라는 소스와 타임이라는 소스를 곱해서 출력하는 행동을 할 거예요. 대신 이거는 리턴 값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찍어줄 거니까 프린트해서. 굳이 내가 따로 프린트할 필요 없고 그냥 안에서 바로 출력을 할 거니까 이 값을 가지고 따로 뭘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하는데 여기다가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는 그냥 이거였는데 지금은 값이 들어갔죠. 30분 동안 30km 파워 속도로 뭐 40분 달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든가 그쵸? 그래서 곱하기 하면은 1200이 뜨는 거죠. 30 곱하기 400이니까 40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네,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더 얘기를 하면 아까 만든 것처럼 이것도 비슷한 건데 이거는 who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이번엔 차가 아니고 뭐 그냥 조형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을 저희가 만드는데 who라는 배열에다가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who의 네임을 저희가 이름을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조형물 위에다가 이름을 who라고 쓴 거예요. 쓰고 console.log who.name을 하면 요 who가 아니라 이거 배열, 변수, 오브젝트 변수 이거를 가져와서 이거의 네임은 이 위에서 설정을 해놨죠. 그러니까 부르면 당연히 who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개념은 생각해보면 매우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오브젝트를 쓰면서 자주 쓰이는 게 this라는 거예요. this는 영어로 그냥 이거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이거예요. 예제로 바로 이해를 해봅시다. 제가 this는 그걸 감싸고 있는 걸 출력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콘솔 쪽 로고 가서 this를 썼거든요. this는 이 브라우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디 전체. 그러니까 윈도우가 찍히죠. 이게 윈도우니까 까보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alert란 기능도 있고 close란 기능도 있고 confirm도 있고 크립토는 암호화하는 거고요. frame도 있고 location도 있고 위치가 어딘 뜨죠. 유저의 민동의 코드에 like 라인인 거 뜨죠. 이 윈도우에 대한 걸 이 전체를 그냥 this로 가리킨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this예요. 이거에 대한 걸 가리킨 거고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까처럼 마이카라는 거 만들고 맥스 스피드 400으로 하고 드라이버를 din으로 하고 드라이버 펑션을 이렇게 넣고 하나 더 만들 건데 펑션을 테스트라는 펑션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거는 console.log this를 할 건데 여기서 가리키는 this는 윈도우 전체가 아니라 이걸 감싸고 있는 마이카에 대한 정보를 this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이카처럼 테스트를 뿌려볼게요. 떴죠? 오브젝트가 그냥 바로 뜨는 거예요. this. 왜냐면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게 이걸 포함하고 있는 루프가 그러니까 이걸 포함하고 있는 오브젝트가 마이카이기 때문에 마이카의 정보를 this로 인식해서 출력을 해준 거예요. 이렇구나. 그럼 이거를 대체 어디다 쓰냐면 이렇게 쓸 겁니다. 로그 드라이버라는 제가 또 누군가가 버스에다가 3102 번쩍번쩍거리는 버스에 로그 드라이버 지금 운전하는 사람을 띄워주고 싶어요. 지금은 지우가 운전 중입니다. 이렇게. 근데 버스에는 누가 탈 수 있어요? 저만 운전자일 수도 있고
한 버스를 여러 기사를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동준이 형도 탈 수 있고 뭐 경환도 탈 수 있고 다 탈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드라이버 이름만 바꿔주면 자동으로 지금은 경화가 운전 중입니다. 동준이가 운전 중입니다. 이렇게 떠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제가 로그 드라이버라는 펑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펑션이냐면 콘솔 로그를 찍는데 the driver is this.driver예요. 이 this.driver는 어디 있는 거냐면 요 this가 가르치는 건 당연하게 마이카 5겠죠. 그럼 여기서 드라이버는 뭐예요? 여기 뜨죠. din. 그러면 당연하게 the driver is din 이라고 뜰 거예요. 그쵸? 그럼 누군가가 경화가 탔어요. 이렇게. 여기 또 뭔가를 더 해보면 this 점 뭐 하면 될까요? max speed 400이죠. this max speed를 700으로 돌리면 700바뀌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this를 이용해서. 그래서 대체 이거를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면 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오브젝트를 재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마이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마이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마이카를 다른 마이카 2라는 거에다가 마이카를 다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이카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게 마이카 2에 생기는 거 있죠? 복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만들면 늘 드라이버는 지운 거예요. 늘 드라이브 펑션은 310이 now driving이에요. 310이 아닐 수도 있고 700번일 수도 있고 909번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복제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주는 게 constructor functions인데 이게 constructor가 영어로 생성자라는 얘기예요. 생성자는 말 그대로 뭔가를 새로 만들 때 같이 생성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 때 값을 같이 넣어서 그냥 한꺼번에 모든 게 딱 생기게 함수에 파라미터를 넣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에다가 소스를 넣는 거랑 그렇게 해서 보면 이거거든요. 제가 이 변수에다가 는 펑션을 이거 오브젝트 생성하는 거거든요. 보면 이게 오브젝트거든요. 근데 제가 맥스 스피드라는 소스랑 드라이버라는 소스를 미리 받을 거예요. 받고 여기서 중요한 게 this.max speed랑 이 max speed는 다른 거예요. 이 max speed는 뭐냐면 지금 내가 받아온 max speed이고 this.max speed는 내가 새로 만든 컨스카라는 그 차의 max speed를 의미하는 거예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튼 왼쪽에 this.max speed 붙은 게 컨스카의 max speed 여기에 max speed 받아온 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정보를 드라이버는 this.driver는 컨스카의 this driver고 그냥 드라이버 가져온 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이거 the driver is this driver 하니까 이건 요 사람 불러오는 거겠죠? 그래서 예제를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저 1, 2, 3, 4, 5가 있는데 1, 2, 3, 4가 있는데 U 컨스카 제가 만들었죠. 그 다음에 가로치고 두 개의 소스가 필요한데 제가 이따가 200을 넣고 지우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딱 생성이 되는 건데 생성이 되면 얘의 값은 맥스 스피드는 200이고 드라이버는 지우가 된 컨스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원래라면 아까처럼 이렇게 막 오브젝트 만들고 거기다가 200 넣고 지우 넣고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지금 제가 1, 2, 3 해놨지만 폼은 반복만 돌리면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1억 명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값만 다르게 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0을 넣고 지우 넣으면 컨스카를 새로 딱 만들어서 이틀 딱 한번 만들고 200을 여기다 넣고 드라이버 지우를 위에 넣었어요. 그리고 컨스카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죠. 지금 방금 만들었으니까 U에서 방금 만들었으니까 그냥 빈 차예요. 빈 차에
이 차의 맥스 스피드를 내가 현재 가져온 이 값으로 넣을게. 지금 방금 만들어진 이 차의 드라이버는 내가 방금 넣은 지호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만들게. 그리고 이 차의 방금 만든 차의 드라이버라는 펑션은 스피드랑 타임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할 거야. 로그 드라이버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건데 생성자를 통해서 매우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코드가 정말 깔끔해졌죠. 이거를 만약에 여러 번 했으면 여기 이걸 다 여기 넣어서 한 4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아홉 개가 4분의 9, 4, 36줄을 4줄로 줄인 거예요. 훨씬 편하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면 아까 한 게 유저 1이 있겠죠. 유저 1을 보면은 지우가 있고 유저 2를 보면 딘이 있고 유저 3을 보면 헤르가 있고 유저 4를 보면 얘가 있어요. 까보면 다 값이 다른 채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유저 4에 보면은 로그 드라이버라는 펑션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제가 해볼게요. 지금 로그 드라이버라는 펑션은 뭘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컨스카의 로그 드라이버라는 펑션은 지금 운전자는 이 차에 적혀있는 드라이버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출력하는 거니까 제가 파라미터가 필요 없이 소스가 필요 없이 그냥 함수만 실행하면 되니까 유저 4에 로그 드라이버 그냥 엔터 치면 안 되고 함수니까 이렇게 The driver is here. 또 그러면 아까 딘이 2번이었죠? 딘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드라이버 말고 아까 드라이브는 40, 20 하면은 4, 2, 8이니까 800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성자를 만들려면은 일단 오브젝트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오브젝트가 어떤 건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인터넷 찾으면 오브젝트에 대한 설명이 쫙 있어요. 막 되게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쉽게 돼 있으니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바로 오브젝트를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느낌이다 생각하고 그냥 막 만들어 보면 돼요. 여러 개를. 저도 처음에 자바를 배울 때 정말 객체장이 너무 이해 안 돼서 그냥 만들었거든요. 여러 개를. 그렇게 하다 보면 어슴풀의 느낌이 나요. 생각이 나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나요. 저도 지금 말로는 객체를 제대로 설명 못하지만 코드로 짜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은 스트링이랑 어레이랑 오브젝트를 배웠습니다. 끝. 그리고 그 과제는 그 만드신 파일을 단톡방에는 좀 그런가? 그냥 동준이 형한테 다 그냥 뭐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겐톡으로 그냥 카카오톡으로 그냥 보내주세요. 저희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index.html만 만든 거니까 그것만 바로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는 이제 CSS를 입히시면 돼요. CSS는 다 1학기 때 배우셨으니까 할 수 있을 테고 CSS 하다가 모르겠는 거는 저나 동준이 형한테 바로 연락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CSS 근데 입힐 때 스타일 태그로 넣지 말고 아, 네. 링크로 해서 CSS 파일 따로 빼서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스크립트도 이렇게 따로 뺐잖아요. 이렇게 app.js. 그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추가를 해라는 얘기지. 여기에 만약에 h1이 있는데 여기다가 스타일 이렇게 하고 뭐 폰트 사이즈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문이다. 이거는 정말로 안 좋은 코드 습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안 돼요. 여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스타일에서 여기다가 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넣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데는 한 페이지지만 나중에 페이지가 여러 개, 100개, 1000개로 들어가는 엄청난 큰 서비스면 이거 하나 바꾸는데 다 고쳐야 돼요. 그럼 100개, 1000개 파일을. 그럼 이럴 바에는 하나 다 링크 걸어놓고 거기서만 고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HTML은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지 절대로 뭔가를 고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검색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됐나? 저장 어떻게 해요?